세 분 모셨습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여선웅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주말에 공부 좀 하셨습니까? 또 산에 갔습니다. 아, 그래도 또 뭐 새벽에 또 일어나셔서 하셨다고, 그렇죠? 아니 산에서 공부하셨대요. 산에서. 네, 산에 올라가면 공기도 맑고. 공기도 맑고. 그래. 딱 산에서 공부하기 딱 적합한 아이템이 주말에 터졌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대통령이 아주 폭풍 SNS를 올리고 있었어요. 주말 사이에.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을 먼저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서서인데, 이거 오늘 오후 2시쯤에 이제 청와대에서 네. 국민 보고회도 연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 김경률 위원이 어떻게 보시는지 제일 궁금합니다. 저는 이거요. 그러니까 사실 어제 계속 그 논란들 또 SNS에서 뭐 여러 인사들의 발언들 이런 거 쭉 한번 봤는데 예. 뭐랄까요? 정말 깝깝하더라고요. 깝깝하다. 네, 그러니까 저 과거 우리 이 대통령께서 작년 말부터 이제 부동산에 대한 몰아치기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때 네. 받는 느낌. 맞는 말이 하나도 없는. 지금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예. 여권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 중에 어. 맞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한번 말씀해 보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네. 한번 저는 경향신문 보도를 보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2,000조를 투자하겠다. 그래서 한번 제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예. 그 과거 어. 쭉 신규 투자 내역을 쭉 검토해봤거든요. 네네. 숫자를 다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삼성전자가 2025년엔 5조, 5조. 예. 예. 네. SK 하이닉스가 작년에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서 15조. 네. 그러니까 작년에 20조죠. 예. 참고로 2024년은 16조. 여러분, 규모 자체가. 네. 네. 신규 투자 자체가 20조예요. 20조 10년 모으면 얼마예요? 200조. 어. 이게 참고로 뭐냐면 삼성전자의 전 지구적인 투자 규모예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자회사가 한 100개국 넘게 있을 거지 않습니까? 제가 중국은 한번 세봤어요. 중국은 세봤더니 자회사가 37개. 37개인데 이게 뭐가 포함되냐면 뭐 오디오, 가전 이런 거 다 포함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5조야. 응? 응? 어마어마한 규모다 이번에 발표하는 게. 그죠? 2,000조인데 2,000조를 호남에 투자하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200조를 호남에 투자한다고 해도 믿을까 말까인데 2,000조를 투자한다. 저는 이건 그러니까 그 김용범 실장이 김어준 그 뉴스공장에 나가서 그랬잖아요. 깜짝 놀랄 숫자가 자기도 듣고서 깜짝 놀랐다. 그 숫자 그러면 숫자예요. 예. 예, 본인이 김용범이 경제학자잖아요. 네. 그 아주 명문대 나왔더라고요. 전라도에서 이런 말 하면 아주 깜짝 놀랐는데 조지 워싱턴대.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전라도에선 서울대 나왔다 그러면 그래 조지 서울대 나왔겠다 막 이런 말 하거든. 그래 네가 그래 조지 삼성전자 다닌다 뭐 이런 말 하는데 네. 조지 워싱턴 대학을 아니 경제학자라면 삼성에서 SK 하이닉스가 2,000조를 10년 동안 투자하겠다 하면은 네네. 어쩌겠어요? 저라면 너 그거 2,000조 맞냐? 네. 내지는 조금 제가 좀 뭐 재밌게 비유를 해본다라면 이 새끼 이거 반항하는 거 아닌가? 네. 2,000조가 나올 수 없는 숫자예요. 나올 수가 없는 숫자예요. 절대. 그러니까 그 작년에 아주 그 가격 그 반도체 네네. 가격이 단가가 상승해서 한 매출이 200조거든요. 반도체 부분 매출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합한 게 매출이 2,000조더라고요. 네. 자, 여러분. 1년 동안 200조니까 10년간 합하면 2,000조가 돼요. 매출이 2,000조인데 유형 자산에 2,000조를 투자하는 게 이게 의미 있는 투자예요. 그리고 제가 다 막 구글링 해보고 뭐 해보고 하면은 열심히 찾아보셨어요. 예, 반도체 부분에 산에 계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산에서 다 공부하셨나? 이거 지금 암기니까 말씀 끊으면 죄송해요. 그러니까 네네네.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반도체 부분의 이 장비의 네. 경제적 내용 연수가 몇 년이냐 물어봤어요. 네. 그리고 이제 네. 찾아봤더니 잘해야 5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기계 나는 10년도 쓰고 20년도 쓸 수 있겠는데 네네. 물리적 내용 연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반도체 공정이라든가 반도체 제품의 뭐랄까요 이 주기가 네. 금방 달라지니까 금방 이제 신제품 더 고도의 제품들이 나오니까 잘해야 5년이다. 그럼 여러분 10년 동안 내지는 2,000조를 투자했는데 5년밖에 못 써.
근데 매출은 5년 동안 얼마 나오냐면 1,000조밖에 안 나와. 아까 봤듯이. 이게 뭐냐고. 그래서 이 2,000조라는 숫자는 있을 수가 없는 숫자다. 있을 수가 이런 없는 의미에서 보더라도. 네. 일단 뭐 국민 보고회가 이제 오늘 열리고 네. 뭐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뭐 다른 것들까지 끌어모아서 2,000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예, 네, 오늘 예. 이제 뭐 공개가 될 테니까요. 이건 더 지켜 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아니 이제 이 대통령이 SNS에 주말 사이에 올렸던 것 중에 제일 화제가 됐던 거는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예. 계속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지금 이 호남 클러스터 뭐 확정은 되지는 않았지만 제2 클러스터 만든다는 뉴스를 보고 지금 깜짝 놀란 게 지금 지난주에 마이크론이라고 네, 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은 제품을 내는 3등 회사가 있는데 1, 2등은 그 하이닉스랑 삼전이 하고 있고 이 3등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네.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모든 거를 다 압도할 만큼의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였어요. 오. 그리고 이 마진, 네. 그러니까 그로스 마진 같은 경우에는 85%여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요약은 뭐냐? 지금 반도체는 부르는 게 값이다. 부르는 게 값이다. 부르는 게 값이다. 이게 거의 그냥 검은 황금을 석유라고 하는데 지금 반도체가 거의 황금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론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애플이 갑자기 또 소식을 뉴스를 하나 냅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이패드랑 맥북 가격을 다 올려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메모리가 너무 올라가지고 이거를 흡수를 못한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월가의 이 그 주 내용은 네. 아 이제 다시 이 메모리 반도체가 사이클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사이클이 끝났다. 사이클이 없다. 그냥 이 메모리 반도체는 끝까지 간다. 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둘이 합쳐가지고 용인에 이제 클러스터 만들고 있잖아요. 클러스터 아직 더 완성도 안 됐습니다. 이 클러스터 만들어지기까지 또 몇 년이 걸려요. 네. 뭐 1기 팹 만들어지기는 뭐 2, 3년이면은 완공이 되는데 전체 완공되는 뭐 꽤 오랜 그 숫자가 걸리는데 네. 이걸 완공하기도 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만약에 또 호남에 아니면은 어디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 공장 팹을 만든다고 하면은 네. 이건 전 세계적인 뉴스일 것 같아요. 오. 뭐냐? 아직도 달려도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메모리 반도체를 스마트폰이랑 PC만 썼는데 네, 네. 지금은 그 데이터 센터라는 엄청난 메모리 먹는 공룡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대한민국에 진짜 오랜만에 온 거의 유일무이한 기회가 아닐까. 유일무이한 기회. 예,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이래가지고 산유국 나라 계속 쳐다봤는데 이제 그 산유국 비슷하게 된 거예요. 네. 이 반도체를 생산하는 국가가 됐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지금 이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이 공장을 짓는 이 장소가 대한민국이 아닐 수도 있다. 뭐 대륙, 뭐 유럽 아니면은 뭐 그 아프리카 아니면은 뭐 어느 나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대륙 간 경쟁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호남에 가져가니 아니면은 뭐 영남에 가져가니 그렇게 아등바등 싸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네. 대한민국 정치권 힘을 모아가지고 SK 잘 하이닉스 진짜? 그냥 대한민국에 끌어당길 수 있게 대한민국에 몰빵할 수 있게 전폭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뭐 생각합니다. 밖으로 짓지 않고 내부에서 이제 대한민국 안에서 좀 아니 지을 수 계속 있는데 힘을 좀 여야가 모으는 막 게 싸우고 중요하다. 맞습니다. 막 국민의힘이 네. 가이드 만들어가지고 간치라고 이야기하면은 네. 차라리 대한민국 떠나겠다고 할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그 정도로. 제가 여쭤본 거는 돼지 눈에 돼지가 보인다. 이게 센스 여쭤봤는데 피하시는 건가요? 반도체 전문가들은 반도체만 보이나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SNS? 돼지 이야기. 네. 뭐 당연히 이제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보면은 본인이 이제 딱 어떤 정책을 수립하거나 정치적 전투를 시작할 때 네. 갈라치기 어법 유명하잖아요. 뭐 부족 뭐 다주택자 마귀라고도 하고 네, 네. 뭐 항상 보면 이제 굉장히 자극적인 언어로 확 그냥 이제 갈라치기 정치를 하는데 네. 저는 뭐 이게 두 개를 다 노렸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나 뭐 삼성전자 이런 호남 투자 반대하는 사람한테도 뭐 당연히 해당되는 얘기지만 저는 뭐 그거 당연한 것이고 정말 눈에 띄는 거는 그 직전까지 유시민 작가가 엄청나게 공격을 해댔잖아요. 또 굉장히 또 아픈 공격을 한 게 뭐 코어 지지층 이탈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자신감 상실 네. 그다음에 또 우리는 증축을 원했는데 당원들 동의도 없이 맞아요. 재건축 원하고 있다. 굉장히 네. 치명적인 얘기거든요. 아니 이거 우리 민주당의 유구한 역사 친노 친문 586 네. 이런 정말 우리 그
정말 머저리티 대다수의 어떤 그 동의를 받지 않고 뉴 이재명으로 해서 네가 완전히 뭐 이 집을 바꾸겠다는 것이냐 약간 이런 식의 공격으로 해석될 수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돼지 눈에 돼지 부처 눈에 부처가 보이는 법이라고 전공법을 택했다. 사실은 그거였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그 업법 때문에 본인이 손해를 많이 본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국민 뭐 절반은 전과자다 뭐 이런 말 했잖아요. 본인이 전과 사범이잖아. 그 전과자 눈에 전과자만 보입니까? 이런 식으로 역공이 얼마든지 가능한 업법이에요. 네. 이런 식의 업법을 하시면 일단 이 말 자체가 너무 거칠잖아요. 딱 보면 그 누가 봐도 나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 아니면 나의 또 당 안에서 나를 또 흔드는 사람 네. 이런 사람 다 그럼 돼지냐? 그럼 본인이 그러면 그 얘기는 그런 사람이 돼지라면 자기가 그런 사람을 돼지로 보고 있는 대통령이야말로 돼지 아니냐 그 논리에 따르면 이런 역공도 가능하죠. 본인이 역으로? 돼지니까 네, 네. 다 자신의 반대파들 다 돼지로 보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쓰시면 안 되는 게 우선 지적하고 싶고요. 예. 이제 그건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말 대통령이랑 격한 어조까지 썼다는 거는 이 얘기는 이제 지금 당내 전쟁이 갈 때까지 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이거는 시점에서 완전 확실하게 보시는군요. 민주당은. 아 이거 아마겟돈이죠. 이거 아마겟돈이에요. 저 두 가지가 저 청와대에서 반도체 얘기 예. 더 해야 되는데 다른 다른 민주당으로 민주당으로 넘어왔어. 자연스럽게 또 그다음에 이어지네. 지금 네, 보세요. 네, 이거 네, 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방 선거가 전당대회 전국이 시작된 게 네. 이제 7월 1일이면은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네. 이제 새롭게 취임하면서 지방선거 전국이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렇죠. 이제는 그리고 민주당 안으로 본다면 네. 전대 전국이에요. 네. 딱 한 달 보름 남은 전국 전대 전국이 된 거야.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딱 이 저 호남 삼성전자 호남 그냥 대박 투자 딱 터뜨린다. 이거 지금 호남 보면은 누가 봐도 김민석 지금 총리 아직까지 총리죠. 자 이분이 지금 호남에 연고도 없고 또 호남에 전통 민주당 이제 당원이나 세력이 많은데 네. 이분들 다 친문 성향이 있죠. 그런데 저 김민석 총리는 노무현에 대한 배신자 이런 또 프레임이 있잖아요. 아마 엄청 공격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호남이 지금 위태롭다 이거죠. 대통령 입장에서 호남은 반드시 김민석 총리가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큰 선물이다. 굉장히 저는 이거가 그 다급하다고 보고 그래서 이 저 삼성전자 대박 투자론을 김민석 총리가 꺼냈잖아요. 실제로 좀 큰 게 올 거다. 네. 조만간 큰 발표 있을 것이다고 김민석 총리가 먼저 호남 쪽에다 얘기를 선빵을 이른바 때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러고 가는데 그래서 저는 좀 전에 저 우리 여대변인님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글로벌 대박을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공장은 전 세계 어디든지 삼성전자의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은 어디까지 경제 논리, 예. 생산성 논리에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아무리 잘 나간다지만 지금 추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TSMC라든가 한마디로 그야말로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 무시무시한 지금 하여간 경쟁처가 바로 이 반도체 지금 전쟁 상황인데 여기서 정말 어떤 논리도 정치적으로 끼어들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오로지 생산성과 경제 어떤 논리로 그 네. 지금 공장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게 상당히 지금 정치 논리로 흐르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다 말씀. 어쨌든 강찬원 의원 설명은 뭐 이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가 사실상 이제 민주당 내부를 좀 겨냥한 거다라고 설명해 주셨지만 청와대는 아니라는 쪽이에요. 어쨌든 그리고 네. 네. 근데 그리고 지적해 주신 건 전당대회 앞두고 왜 하필 이런 발표가 이어졌냐 시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지금 야권에서 어. 전당대회 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야말로 사실은 진짜 이 대규모 큰 프로젝트인데 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진짜 그냥 옛날에 그냥 작은 기업들 아닙니다. 예. 진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전 세계 글로벌 시총 막 10등, 11등 막 이러는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세계적 글로벌 회사가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어느 정권의 어느 나라 무슨 정부가 대통령이 지금 공장 지어달라고 해가지고 공장 짓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약간 우습게 보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아까 제가 앞서서 막 길게 그 미국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이 반도체가 진짜 상상 초월입니다. 아마 저는 아까 2천조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 2천조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직접 투자하는 규모는 아닐 거지만 어쨌든 지금 나오는 숫자들이 막 진짜 그동안에 상상도 못했던 숫자들이에요. 지금 삼성전자가 지난 1분기에 그 매출 낸 거 그리고 이익 낸 것도 사실은 그동안 상상도 못하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약간 필요한 시점이고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그 여권에서 아니면 대통령이 그 전당대회 때문에 이 투자를 좀 앞당기거나 뭔가 좀 땡겼다 한마디로 그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일 거 억지 무리한 주장이다. 저는 이렇게 근데 뭐 생각합니다. 꼭 그 진짜 전당대회 앞두고 갑자기 급하게 한 건 아니겠죠. 아마 네, 연말부터 뭐 이른바 좀 쿠킹이 들어가고 내 얘기가 있었다고 하지만 발표 시점을 이때 딱 잡은 네. 거가 우선 그렇게 이제 의심을 살 만하고 둘째 시점이 좀 전에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삼전하고 하이닉스 정말 전 세계 글로벌 기업입니다. 근데 글로벌 기업 총수 중에 감옥 갔다 온 총수가 몇 명 있어요. 자 근데 이재용 그다음에 저 누구죠?
그 SK의 예. 최태원 회장 다녀오셨죠. 둘 다 학교 다녀오셨죠. 감옥 갔다 왔습니다. 음, 네, 그리고 둘 다 당시 정치 권력에 밑보였거나 정치 권력에 뭔가 줄대우려다가 뭔가 문제가 그랬나요? 생겨서 갔다 예. 온 그런 혐의를 받고 결국 갔다 왔습니다. 이분들은 생리적으로 정치 권력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총수들이라는 것. 이것은 좀 짚어가겠습니다. 또 그런 개인적인 해석을. 네. 그러니까 이제 또 여선홍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네. 이런 일이 가능하냐 글로벌 대기업인데 가능하지 않은데 일어났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지도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 지도가 저는 너무나 황당한 게 행정 권력이 말씀처럼 글로벌 대기업에게 지도라는 행위가 가능한지 네. 어? 제가 강찬호 우리 위원님 네. 그리고 우리 유승진 진행자님 앵커님에게 네. 야 저널리즘이란 이런 거야 받아 적어 네. 이런 게 지금 가능하냐고요.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받아 적겠습니다. 농담이고 당연히 그러면 안 되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조금은 뭐 적절한 발언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특정 기업에서 이 시설 투자 계획이라는 건 아주 중요해요. 이건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설 투자 계획에 따라서 그 기업의 향후 5년, 10년, 20년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건 곧바로 연상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하고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네. 이와 같은 시설 투자 계획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이사의 의사록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제가 사업 보고서를 다 뒤져봤거든요. 없어. 네. 한번 비유해 보건데 오늘 좀 삐를 받아서 네. 강찬호란 사람이 2003년에 메이저리그에서 13승을 했던 투수이다.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다 찾아봤는데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물론 제가 찾아봐서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찬호는 13승 투수일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무리 어떻게 말씀하신 글로벌 대기업이 2천조 투자를 하는데 사업 보고서라든가 이런데 이사의 의사록에 아무 증적이 없을 수 있냐는 거죠. 그거 없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리고 김용범 실장이 야 2천조 가자 이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리고 본인 피셜 지도 행위로 이거 저는 말이 지도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잘못된 행위는 못하게 하고 잘한 행위는 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직권남용 아닌가요? 저 이런 말씀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삼성에서는 어떤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어떤 얘기가? SK에서는 야 우리 자꾸 저 정부 부처에서 우리 호남 아니면 못 가게 한다. 무조건 호남으로 가게 한다. 이런 이야기 지금 경제계에선 돌아요. 그래요? 네, 돌아요. 이런 얘기 안 나오겠어요? 저는 이거 4년 후 정권 바뀌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아니, 제가 예를 들면은 이번에 구미 시장이 그 반도체 뭐 공장 땡긴다고 공약을 하나 걸었는데 공약이 아니라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 뭐 평당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평당 1,000원에 이 공장 짓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저는 이 아까 제 논리가 뭐냐면은 지금 막 지자체에서 막 여기 땡기려고 하잖아요. 저는 대한민국 차원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공장을 유치를 해야 되는 작전을 펼쳐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막 행정지도 막 이런 것도 만약에 너가 대한민국에 온다면 그게 이제 호남이 되는 거겠죠. 만약에 온다고 하면은 나 이만큼 해줄게. 전력용수 뭐 도로 다 놔줄게. 이렇게 그 정부가 기업한테 제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사안들을 가지고 대통령께서 행정 지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렇게 행정적으로 뭐 도와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편하지. 너가 알겠습니다. 그 호남에 되지도 않는 지역에 호남을 땡기겠다 그런 거는 근데 아니겠죠. 제가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호남 자꾸 의심을 받는 이유가 대표적으로 원래 지금 반도체는 이제 수도권 용인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과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이걸 아예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수도권 배제 그런 그렇죠. 걸 지금 반도체 특별법에 넣으려고 했어요. 네. 그래갖고 지금 이현주 의원이 그래도 거기 저 지역구도 그렇고 또 저 반도체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호남에다 몰빵하면 이런 그래갖고 지금 본인이 열심히 그동안 굉장히 많이 뭐 부총리라든가 이런 데들 질문하고 추궁을 해가지고 겨우 막아냈어요. 이것만 그래서 지금 수도권 배제를 막아냈어요. 이현주 의원이 막아냈다고. 자 이것만 봐도 지금 정부의 정권에서 그냥 호남에 몰빵하려는 거 아니냐. 오죽하면 지금 당내에서도 그러면 안 된다 해서 수도권 배제 그건 하지 마라. 해서 겨우 지금 했단 말이에요. 뭐 대통령 행정지도나 조성행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까 이제 문제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거는 그 한동훈 의원도 지적했던 게 이게 그 박근혜 정부 당시에 미르재단이랑 다르게 뭐냐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 그렇죠. 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지금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외관은 그러니까 막 찌르고 유승진 의원님이 저한테 야 오늘 뭐 어떻게 하더라도
자발적인 외관이라도 띄어야 되는데 음. 자발적 외관을 띄려면 이사록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야 돼요. 제가 사업 보고서 다 봤거든요. 네. 없어. 똑같은 말씀이지만 아직도 강찬호 의원이 메이저리그 13승 투수일 수는 있어. 제가 못 봤을 수는 있어. 못 찾을 수는 있어. 저는 걱정돼요. 맞아요, 정말. 진짜요. 맞습니다. 이걸 지금 네. 이런 논리로 외국으로 갈 걸 한국으로 잡았다. 뭐 네. 이런 그게 법정에서 통할지 그리고 음. 건전한 국민들의 상식을 네. 납득시킬 수 있을지.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여권 얘기를 좀 해봤으니까 네, 야권으로. 민주당은 잠깐 네. 멈췄다가 국민의힘 일단 하고 아니요 왜냐면은 우리 민주당 많이 또 얻어맞으셨어. 벌써 많이 얻어맞으셨으니까. 우리 바뀜 좀. 네. 황세윤이 특별한 취재를 또 해오셨어요, 그렇죠? 아니요, 제가 볼 때 좀 정말 너무나 좀 황당한 게 아마 주말을 강타한 야권발 강타한 뉴스는 역시 장동혁 대표인데 네. 너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이번 지방선거 전국에서 당을 들고 해당 행위를 한 인사들을 징계를 징계하겠다고. 하겠다. 예. 그래서 저는 본인이 드디어 스스로 자신을 징계하면서 사퇴를 하나 논의상 그렇잖아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네. 가장 당에게 이롭지 않은 행동을 한 대표라는 분이 네. 대표적인 분이 네. 바로 본인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갑자기 그런 사람을 징계하겠다 그래 드디어 자기 자신을 본인을 예. 징계하기 시작했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뭐 장 대표님 한번 김제에서 나와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나오셔 좀 반면 나와야 됩니다. 아주 그저 나와서 해명해 주십시오. 해명을 네. 하셔야 될 것 같고 그지 뭐 지금 들어보니까 김재섭 뭐 김용태 실명을 거론하셨어요. 네, 예. 김재섭 김용태 또 누구더라 그 초선에 한 명 더 있잖아요. 우재준이요. 우재준인데 아, 네. 제가 보니까 세 사람은 다 이번 선거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이거든요. 오, 특히 네. 김재섭 같은 분은 이번에 그쵸. 왕떠 제가 볼 때 차기 네. 서울시장 후보감 됐어요 벌써. 그렇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 이제 다음에는 더 못 나오거든. 네, 네. 그래서 지금 김재섭 이분이 이번에 본인이 그 이제 상처를 받을 가능성 또 심지어는 어쩐 이 민주당 쪽의 맹공으로 예. 그 굉장히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다 본인이 안으면서 정원호 후보를 맹공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칸쿤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그 양천구청 인근 술집에서의 그 주폭 사건 등 아주 그 날카로운 공격을 해가지고 승리를 이끈 사람인데 세상에 이 사람이 해당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징계를 하겠다. 그래서 저는 정말 지금 좀 뭐 제정신인가 이제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런데 제가 그럼 도대체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전략을 어떻게 지금 수립했는가 예. 이런 좀 의문이 들잖아요. 그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 하나는 네. 제가 보니까 이제 사실 그 장 대표를 편드는 의원이 친윤계라든가 반한계에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장 대표 하는 말들 무시를 인지하는 수준으로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장 대표 입장에서는 네. 이 당 밖의 자기 지지 세력, 장외. 장외, 또 당원 강성 당원들, 그다음에 올림픽 공원에서 네. 부정선거라든가 이제 하여간 강하게 외치는 분들이라든가,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지금 본인이 기반으로 네. 지금 이제 밀고 나가는데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일단 본인 나 안 죽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해당 행위자는 징계하겠다. 이제 네. 이러는데 지금 사실 그 뒤에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강성 지지층을 보면 이분들이 황교안 당이라든가 전환길 당이라든가 이런 그 다른 지금 군소 극성 강성 우익당에 있어요. 네. 이분들이 이 당원으로 유입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소문이에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고. 당정 논란인데 자, 이분들이 그래요? 대거 유입이 되면 음. 다음 전당대회에 그분들이 다 장동혁 대표를 만약 다시 나오면 찍을 수가 있다. 자, 근데 이거 시점도 본다면은 네. 지금 이제 6월인데 지금부터 예. 유입이 시작되면 올해 말 내년 1월이면은 6개월이 채워져서 책임 당원이 됩니다. 전당대회 투표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들 디데이로 보는 게 2월설이 많잖아요. 네, 2월설이 이제 2월. 장동혁 네. 대표 1년 6개월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2년짜리 새 대표를 뽑는단 말이야. 자, 그러면 장 대표 입장에서 이거는 보궐 전대가 아니고 그냥 진짜 참 전대니까 내가 나올 수 있다예요. 한 번 더. 한 번 네. 나와. 그리고 그때까지 지금 잔뜩 이렇게 들어온 강성 지지층, 이중당정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이분들이 다 든든한 장 대표의 우군이 된다. 후원거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예. 지금 2월까지 버티면 2월까지 버티고 새 전당대회가 나면 장동혁 재출마. 그리고 여기에 아까 말한 대로 6개월 동안 또 쌓아온 네. 이중당정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성 예. 지지층의 대거 유입. 이걸로 통한 예. 지금 장동혁 그 대표의 예. 저 연임. 어. 네. 저쪽은 정청래 연임을 원한다, 추진한다는데 여기 장동혁 연임이죠. 연임.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그야말로 완벽한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뭐 이제 친한계라든가 이 반장파를 다 몰아내고 네. 한마디로 이제
뭐래 국민의힘이 아니겠죠. 뭐 동혁의 힘인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지금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아마 그와 관련해서는 좀 당에서 지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중당적 의혹은 이제 확인되진 않았지만 이제 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또. 그리고 요건 이제 우리 여당에도 아셔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도 같은 논란이 있어요. 지금 조국 혁신당 분들이 아시다시피 원래 민주당이었다가 조국이 당 세우면서 글로 갔잖아요. 갈 때 이쪽 당적을 정리 안 하고 가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탈당할 거 뭐 있어? 그냥 거기 가서 입당하면 되잖아. 이렇게 되니까 지금 사실은 많게는 민주당에 이중 당적자가 조국당 당적자가 뭐 10만 명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질문 굉장히 문제가 짧게 질문 겸 확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가 알기로 이중 당적이 금지된 건 아닌 거죠. 불법이야. 불법인데 확인을 못 합니다. 아, 출마할 때만 확인. 그런데 명백한 불법이고요. 그게 만약에 확인을 안 시켜주니까. 걸리면 1,000만 원이 과태료가 내는데 조심스러운 갑자기 문제네. 지금 왜 가슴 쓰러내지? 그래갖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시다시피 정당의 자율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안 하는데 문제는 이 정당의 자율성을 악용해서 지금 이렇게 이중당적, 삼중당적 그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상황에서 징계 카드를 진짜 꺼내들 거냐 이게 오히려 악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과거 비대위원의 경험으로 비추어 보건데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충분히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고 그리고 당외 세력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 분석도 맞으신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한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신빙성이 높아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내 이른바 친윤으로부터도 조금 따돌림을 당하는 게 명확히 보여요. 그리고 당외 소위 말하는 당외 극우 세력으로부터 조금 지지를 받고 있죠. 지지를 받고 좀 유입하려는 움직임인데 좀 갑자기 좀 맥락은 떨어지지만 무슨 말씀이 떠오르냐면 실명은 거론하지 않을게요. 지하철 2호선을 연상하시면 되는데 이제 뭐 윤리위원장 분께서 전 그 구절이 생각나. 갑자기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 본인의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서 가명을 쓰고 타인의 신분을 이용했다. 그런데 그 타인의 신분 이름이 누구였냐면 한동. 그러니까 그런 거죠. 유승진이 본인을 속이기 위해서 본인의 신분을 속이기 위해서 가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녀. 남의 거. 근데 그 남의 신분증 이름이 유승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런 분들로 당의 뭐 본인 피셜, 본인 장동혁 대표는 뭐 보수를 재건하겠다. 본인 하는데 좀 갑갑해 보이긴 해요. 갑갑해 보인다. 민주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장동혁 대표가 계속 이제 힘들 때마다 사실은 뭐 민주당 도와줘야지. 징계 그죠. 오늘 한번 장동혁 장동혁 실어줘야 돼. 대표가 어쨌든 계속 징계 카드를 꺼내 들었잖아요. 그게 일정 부분 뭐 통할 때도 있었어요. 김정혁 최고 사퇴시키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배현진 같은 경우도 어쨌든 막 그 추세를 좀 멈추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사실은 굉장히 뜬금없지만 김재석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국민의힘의 뭔가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 숨은 그렇죠. 어떤 시각에서 보든 간에 공신인데 갑자기 그리고 김재섭 의원은 장동혁 대표를 공격한 기억도 별로 전 안 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김재섭을 찍었을까? 왜 찍었을까? 뭐 오세훈 전체 진영에 대한 뭐 공격일 수도 있고 견제일 수도 있고 어쨌든 나는 지금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당권 대권 주자가 셋인데 이 셋 중에 어쨌든 나머지는 다 견제하고 가겠다. 뭐 이러한 속셈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약간 이제 제 3자 입장에서 보면은 한동훈 의원과 오세훈 시장이 손잡으면은 사실은 장동혁 대표 쉽게 견제하고 약간은 조금 무너뜨릴 수 있는데 두 분이 투샷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두 분도 지금 장동혁 체제가 이렇게 그냥 지지부진하게 가는 게 본인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만약에 장동혁이 무너지면은 오세훈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바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삼각구도 속에서 지금 장동혁을 견제하지 못하고 있어서 장동혁이 계속 전면 재선과 같은 이런 주장만 하고 있는 거죠.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묘하게 웃고 계세요. 묘하게 웃고 제가 계세요. 네. 말씀드리면 첫째 징계가 좀 말도 안 되는 게 만약에 징계를 한다고 치십시오. 아까 말한 대로 징계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내 혼란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이거 분명히 가처분 갑니다. 가처분 가면 법원에서도 아니 정말 황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징계가 될 수 없죠. 다 기각당해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지난번에 김종혁 배현진도 다 기각당해갖고 망신을 샀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번에 3명 다 그렇게 했는데 저는 셋 다 삼진 아웃당한 게 분명하다. 자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과연 버틸 여지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시민 작가 얘기해 짧게. 어쨌든 유시민 작가가 또 이제 증축 재건축론 이거 꺼내든 것도 그렇고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다고까지 해서 지금 이거 민주당에서 난리예요.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뭐 약간 유시민 전 작가 이렇게 약간 비판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이 이제 뭐 임기가 약 1년 네. 차이기 때문에 약간 지지층에서는 이렇게 조금 세력이 조금 나뉘는 것 같고 음. 저는 개인적으로 유시민 작가 뭐 증축론 있잖아요. 네. 아니 모든 그 아파트 그 거주자들은 사실 재건축을 원합니다. 재건축이 안 되니까 증축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증축이 리모델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리모델링 인기 없거든요. 아, 재건축 못하는 재건축도 단지만 인기다. 리모델링 가는 겁니다. 역시 직방 대표. 부동산 아무튼 뭐 그 유시민 작가 다르네. 전문가의 네. 시선으로. 유시민 작가의 이런 어. 말들이 네. 사실은 여건을 더 네. 분열시키기 때문에 네.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유시민 작가가? 유시민 작가요? 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양측이 진짜 핵전쟁이죠. 총동원 됐다고 봐야 되고 본격적으로 흔들기 시작했다. 예, 네, 그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오죽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개인적으로 화가 났으면 돼지라는 말을 꺼내 들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양측이 이제 갈 때까지 갈 것 같고 네. 저는 제일 이제 주목되는 게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이 만남이에요. 이거 굉장히 주목됩니다. 과연 둘이 만나서 사진은 아마 투샷 나올 거예요. 예. 정말 투샷 나오고 다정한 웃음이 나올겠지만 예. 정말 그 두 사람이 이번 그 회담을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 이제 명청 전쟁에서 어디까지 싸울 것인가 아마 선이 결정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절대 두 사람 간의 타협으로 이루어지지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크게 당사자들끼리 붙어서 핵전쟁이 될 겁니다. 아니 근데 이러면 누가 당 대표가 돼도 내상을 입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근데 내상은 입겠죠. 예. 그리고 반대파가 계속 흔들어댈 거예요. 반대파가 뭐 저도 젖잘사가 될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흔들어대가지고 계속해서 하여간 내분이 일어나고 결국은 공천을 놓고서 또 다시 한번 더 2차 전쟁이 터지지 않게 누가 되더라도 그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싶은데. 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좀 다시 이 부분에선 장동혁 대표에게 기대를 거는 게 아니 이건 농담으로 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지지부진하니까 네. 장동혁 대표 네. 체제하에서 민주당 입장에선 이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네. 마음 놓고 싸우고 있지 않나. 네, 예. 네. 그러니까, 그랬다가 지방선거 졌잖아요. 예, 사실. 예. 그런데도 계속. 그러니까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의미에서도 네. 장동혁 대표 체제가 조금 더 가는 거 연말까지 가는 것도 크게 나쁘진 않다. 민주당의 그러니까 자멸을 위해서 네. 그 장동혁을 이용한다. 여하튼 뭐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논리로. 야, 네, 야, 알겠습니다. 흥미롭습니다. 네, 또 세 분과 함께 정치 속풀이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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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시그널픽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위원장님 그 사실 정치 원로시기도 하시면서 동시에 또 경제학자셔서 이 얘기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주말 사이에 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나는 네. 그 호남 반도체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옥신각신하는 거는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세요. 예. 민간 기업이 투자하는 건데 왜 정부가 앞장서 가지고서 민간 기업의 투자 문제를 갖다가 언론에 사전에 공지를 해가지고 예. 그걸 하나의 정치 이슈화를 해가지고 지금 옥신각신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해서 나는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우리나라 재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는 예. 예, 그러니까 저희 기업들이라는 것은 자기네들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기업이 투자를 하는데 여러 가지 소위 투자를 하기 위한 이 간접 시설에 대한 조건이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기업이 정부와 그 협의를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력 공급이라든가 물 공급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사회 간접 자본 부분을 정부가 맡아서 해줘야 되니까 이 기업이 정부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가 있지만 예. 기업이 투자하는 거를 뭐 때문에 청와대가 나서가지고서 미리서 방송에 나와가지고서 무슨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엄청난 예. 숫자를 보여줄 것이니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리석은 짓을 한 거라고 난 봐요. 주객이 전도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어쨌든 근데 대통령은 이게 뭐 직권남용이 아니라 행정 지도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아니 직권남용이고 뭐고 간에 예, 자기가 직권남용을 할 그런 여건도 아니에요. 네. 기업이 미래를 생각을 해가지고서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투자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내가 보기에 나는 우리나라 정부는 이미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마치 무슨 뭐 정부가 뭐 기업들의 팔을 비틀어 가지고서 광주에다가 소위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하는 건
나는 이건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경제학자시니까 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 호남에 투자하기로 한 게 어쨌든 수지 타산이 맞아서 투자하기로 했다. 아니 이렇게 예를 보실까요? 들어서 예. 삼성에서 호남에 투자하겠다고 그런 거는 네네. 그러면 삼성은 어디다 투자를 할 거예요? 지금 반도체 시설을 갖다 늘어나가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수도권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충족시켜야 할 여러 가지 조건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삼성은 생각해야 할 거 아니에요. 네네. 삼성이라는 기업이 이렇게 간단한 기업이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정부에 있을 적에도 보면은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하는 사람들이 삼성이었다고. 예. 그런데 지금 무슨 뭐 이재명 정부가 특별하게 무슨 권력이 생겨가지고서 재벌을 다스릴 수 있는 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예. 어쨌든 뭐 정부는 오늘 대국민 보고회도 열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러면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시작 첫 단추부터 좀 잘못 깼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서. 아니 나는 내가 보기에 그래요. 이 이재명 정부가 자기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다가 무슨 선전을 하기 위해서 예. 그와 같은 계기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민간 기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왜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서 그렇게 뭐 투자 금액 같은 걸 갖다 발표하려고 발표하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오늘 청와대 행사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나는 보시는 그렇게 봐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련한 예. 짓을 했다고 봐요. 그러면 전당대회를 앞두고 왜 하필 이 시점에 발표를 내가 했냐는 보기에는 거였어요. 지금 솔직히 해서 우리나라의 예. 경제 현실을 보면은 예. 지금 한편에서는 최저임금을 가지고 난리치고 있지 않아요. 그 1,000조라고 하는 금액이 그 사람들에게 무슨 감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400만의 근로자가 걸려있는 최저임금 문제도 아직도 네. 해결을 못하고 네.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 600만 가까이 됩니다. 네. 거기에다가 기초생활수급자가 230만 명 그러면 1,200만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에 있는데 예. 과거와 달리 지금 국민들이 뭐 1,000조를 투자했다는 것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난 그러한 짓을 정부가 왜 저러는지 난 이해가 가질 않아요. 어쨌든 워낙 대규모 투자다 보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이거를 다시 처음부터 이제 공모 절차를 밟아서 좀 공정하게 좀 그렇게 진행을 해야 아니 될까요? 이거는 뭐 공모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기업 스스로가 정하는 기업이 거기 정하는. 때문에 네. 무슨 이게 뭐 정부가 입찰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공모 절차를 뭐 때문에 필요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네, 그 지금 민주당 얘기도 잠깐 해볼게요, 위원장님. 그 유시민 작가가 지난주 금요일쯤에 이제 방송에 나와서 증축 재건축론 얘기를 하신 거 들으셨죠? 이거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위원장님? 나는 그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무슨 정당이에요? 자기네들 자칭 얘기하는 진보 정당이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진보 정당이라고 말만 하지 진보에 가까운 뭐 정책이라는 것이 이루어진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20여 년 동안 소위 양극화 문제를 갖다가 거론하고 있는데 예.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집권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무슨 소위 이 양극화 해소를 하는데 무슨 방안을 냈어요? 그러면 진보 정당으로서의 지금 한계에 봉착하는 거라고. 네. 그 뭐를 증축하고 있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지금 그거 가지고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중도를 넓히자고 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뭐 우리는 중도 보수를 지향한다는 외곽자. 지난번 선거에 그랬던 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뭐 증축론이라는 게 웃기는 얘기라고 난 생각을 해요. 뭐를 증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도저 증축할 보수. 게 없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변하고 일반 국민의 의식 구조가 달라졌으면은 네. 정당도 새로운 어떤 목표를 지향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꺼내드는 게 이제 잘못됐다라고 평가를 나는 해주셨는데. 그런 걸 가지고서 당내에서 이렇고 저렇고 했다는 것이 당이 굉장히 나는 유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치하다. 네. 어쨌든 과열이 되고 있어요. 전당대회가 이제 벌써부터 꽤 많이 남았는데 이제 이러면은 사실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내상을 입을 수밖에 없고 마치 민주당의 한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열린우리당 시절 분당 기억을 꺼내는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 상황을? 지금 예를 들어서 예. 뭐 열린우리당 시절에 제대로 가지 못하니까 열린우리당이라는 것은 그냥 노무현 대통령 임기 안에 무너져 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여당이니까 그렇지 만약에 야당의 경우에 이런 사태가 나면은 예, 또 예. 저 사람들 서로 아우성을 내가지고서 분할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터다를 거예요. 네. 내가 사실은 2016년에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에 갔잖아요. 계셨죠. 그때 예.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봐라 이거예요. 음.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민주당을 2016년 선거에서 일당을 만들었는데 네네. 그때 지금 뭐 유시민 작가 얘기하는 식으로 뭐 정축할 게 뭐가 있어요? 어? 예. 자기네들 자칭 진보 정당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진보 정당에 지금 뭘 가지고서 더 진보를 할 수 있겠다니. 더 이상 진보할 게 없다라고 또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민주당은 혹시 이제 일각에서는 정청래 전 대표가 이번에 연임을 하게 되면 레임덕의 시작이다, 정부의 레임덕의 시작이다라는 평가들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나는 뭐 그거에 대해서 동의도 하지 않고 네. 과연 정청래 대표가 연임이 가능한 건지 그것도 나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어떻게 물론 전망하세요? 예. 정청래 대표는 일단 자기가 대표 자리를 가졌기 때문에 예. 그거를 유지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런데 지난 1년 동안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지금 당 대표 간의 관계가 그렇게 원활했다고 난 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다음 당 대표를 특정인에 대해서 선호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네.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한 결과라고 하면 김민석 총리의 당선이 조금 더 유력해 그런, 보인다. 그런 거죠. 예. 예. 송영길 의원은 마지막에 단일화를 하게 될 걸로 보세요. 손영길 의원의 출마는 그 예. 사람은 이미 한번 당 대표를 했던 사람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은 김민석 후보를 측면전한다는 측면에서 아마 출마를 하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자, 국민의힘 얘기도 해볼게요, 위원장님. 그 장동혁 대표가 이제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이제 일축을 하면서 오히려 징계 카드를 지금 꺼내 들었어요. 주말 사이에. 어떻게 아니 보세요? 지금까지 하던 방법을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예. 사실은 국민의힘이 왜 저렇게 난맥상을 보이고 있느냐는 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장동혁 대표의 기본적으로 당 운영의 모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자기에 대해서 조금만 비판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거를 뭐 증거에 축출하는 그러한 소위 리더가 돼가지고 어떻게 당을 끌고 간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얘기하는 뭐 김재섭이니 김용태 의원이 예. 뭐 우재준 의원이 그게 가장 당내에서의 소장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좀 불편한 소리를 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즉각적으로 제명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네. 리더로서의 자질이 난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장 대표 입장에서는 그게 당원들의 요구다라는 이제 근거를 내세우고 있잖아요. 당원들의 요구라는 것은 예. 하나의 형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당 내부에서 내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의 당원들도 앞으로 시간이 감에 따라서 점점 변화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요? 이런 식으로 예. 가면 다음 총선이 굉장히 불확실해집니다. 네네. 국민의힘은 다음 총선을 제대로 치르지 못할 것 같으면 정당으로서 존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나는 봐요. 이번이 고비다. 예. 그럼 이제 당원들도 변화할 걸로 보시는 건데, 그러면 이 장 대표가 일단은 징계 카드까지 정말 꺼내들지도 궁금하고요, 위원장님.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장동혁 대표의 임기가 내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네. 내년에 장동혁 대표가 재출마해가지고 꼭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럼 이 장 대표 체제가 언제까지 갈 걸로, 얼마나 버틸 모르겠어요. 걸로 그거는 장동혁 대표의 판단에 달려 있겠죠. 그 사람은 예. 뭐 죽어도 당 대표를 내놓을 생각은 지금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네네. 아마 임기까지 이런 상태로 더 끌고 갈지도 모르죠. 그래도 원로로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퇴로를 어떻게 마련하는 게 좋겠다. 아니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가 국민의힘에 가서 참 이 야당을 갖다가 여당으로 만드는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인데 예. 그 이후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당을 잘못 운영을 해가지고서 결국은 탄핵도 받고 그 탄핵으로 인해서 당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라는 사람은 솔직히 얘기해서 정치에 들어온 지 3년밖에 안 된 사람이 평상시 같으면 당 대표가 된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그 계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무슨 윤어게인이니 뭐 이런 등등을 해가지고서 당 대표가 된 사람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일단 한번 올라간 고지를 더 이상 뺏기지 않으려고 지금 가진 수단을 다 쓰는 거 아니에요. 네네. 거기에 일부 동조하는 세력들이 같이 협력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장정혁 대표의 체제가 유지가 되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 한동훈 무소속 의원 얘기도 짧게 해볼게요. 그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소위 그 배신자 프레임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극복됐다. 내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극복됐다. 아니 이렇게 나는 보거든요. 이 한동훈 대표의 예. 배신자라고 하는 얘기는 판단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예, 한동훈 대표가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여당의 소위 대표로서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예. 자기의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희생을 감내하고 계엄을 선포와 동시에 반대하는 그러한 용기를 보여줬던 사람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국민의힘에는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요. 아예 예. 없어요. 네. 근데 그거를 배신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솔직히 해서 국민의힘 사람들은 계엄하에서 살고 싶어 했다는 사람들이라는 논리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동훈 대표를 갖다가 억지로 당해서 축출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본인이 부산 북구 전혀 생소한 곳에 가서 자기가 정치적으로 생존을 했으면은 그걸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것이 나는 정상이라고 봐요. 근데 위원장님 생각은 그렇지만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사실 반감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아니 꽤 그러니까 있죠. 예. 국민의힘 내부가 아직도 정치를 못 차려가지고 그러는 건데 그래요. 예. 국민의힘 내부가 그런 식으로 가면은 앞으로 정치적으로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면은 이제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라는 평가들도 나옵니다. 뭐 법안에 이름도 같이 올리기도 아니, 하고요. 이게 달라질 수밖에 예. 없죠. 그 사람들도 앞으로 2028년 선거를 생각해야 되고 2030년 대선을 생각해야 된다면 네. 정당이라는 것은 정권을 갖다가 획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이 정당 아니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점차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고 나는 봐요. 그럼 위원장님 보시기에 아까 조금 당원들이 이제 총선을 앞두고 좀 달라질 거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한 의원 쪽으로 좀 기울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니 내가 보기엔 무슨 한동훈 쪽으로 가든지 안 가든지는 잘 예.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적에 2030년 대선을 앞두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네. 국민의힘에서 내놓을 수 있는 인물이 누가 있겠느냐를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되면은 뭐 이 한동훈 지금 의원이 다시 뜰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22년 대선에 네. 솔직히 솔직히 얘기해서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어요. 예. 그러나 선거가 점점 다가오면서 음. 윤석열의 소위 국민 지지도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기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한 현상이 앞으로 남은 4년 동안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누가 한동훈이가 되든 다른 사람이 되든 대통령 후보로서의 아마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고 나는 봐요. 누군가가 예. 한동훈 의원 마지막으로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제 복당이 최종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그 복당 후에 어떤 좀 시간표를 나는 가져야 솔직히 될까요? 해서 한동훈 대표는 복당에 대해서 너무나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서두를 필요가 없다. 예. 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그러한 현상이 올 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네. 그 한동훈 대표가 뭐 복당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아마 궁극적인 목표는 2030년 대선에 출마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지금까지 김종인 위원장과 대화 나눠봤습니다. 위원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